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단어,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서점에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농나무나 파수꾼이 뭔지를 잘 몰라서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표지가 워낙 잔잔하고 단순해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별로 유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소설들을 약간 정주행하는 식으로 여러 권을 읽고 있거든요. 어떤 책들을 읽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찾아보는 찰나에 여기저기서 이 농나무의 파수꾼에 대한 좋은 리뷰를 보았고 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책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숙명이라는 소설을 다 읽자마자 바로 읽기 시작했고요. 다 읽기까지는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이 책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책과 나름 유사한 분위기를 뿜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난 감동을 선사하면서 동시에 너무 재밌어서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있어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은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책은 그 책만큼 재밌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분위기를 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면서 동시에 굉장히 재밌고 호기심을 계속 유발하는 그런 스토리 구성이라서 계속 읽게 되는, 결국에는 결말까지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책은요, 제목 그대로 농나무와 농나무를 관리하는 어느 파수꾼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 요소는 바로 농나무의 역할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줄거리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는 없습니다. 레이토라는 한 소년이 경찰서에 체포되어 왔습니다. 이 레이토라는 소년은 한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요. 공장 사장이 불량 제품을 몰래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고객에게 솔직하게 이 공장에서 불량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사장의 귀에 들어가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레이토는 해고를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여태까지 일했던 월급도 못 받고 해고를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밤에 몰래 공장에 들어가서 비싼 물품을 훔쳐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 경찰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토는 돈도 집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레이토한테 변호사 한 명이 나타납니다. 변호사는 누군가가 당신을 변호해 주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저를 보내신 분이 레이토 당신에게 어떤 제안을 할 건데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면 제가 변호를 해드리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저는 변호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레이토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어떤 제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나를 변호를 해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 레이토라는 소년을 변호를 해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레이토가 변호사를 따라 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제안을 하려는 것일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레이토를 경찰서로부터 빼내준 이 여성의 이름은 치훈에였는데요. 치훈에는 알고 보니 레이토와 굉장히 복잡한 가족사를 가진 레이토의 이모였습니다. 이 치훈에가 레이토를 경찰서로부터 빼내준 이유는요, 농나무의 파수꾼의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치훈에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농나무의 파수꾼 역할을 해왔지만 더 이상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자 레이토를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레이토는 이 제안을 거절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모라는 사람이 치훈에라는 여성이 거금을 들여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경찰서에서 빼내주었는데 자신이 농나무의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변호사비를 자신이 다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토는 농나무의 파수꾼이 되는데요. 농나무 가까이 위치한 종무실에서 지내면서 농나무를 방문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주변을 청소하고 또 관리하면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이토가 농나무의 파수꾼으로서의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나무의 파수꾼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나무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왜 농나무를 찾아오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해라든지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치윤에는 이 레이토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차차 너가 스스로 알아가야만 해 라고만 계속 반복할 뿐이었죠. 농나무의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문은 알고 있었지만 뭔가 농나무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차차 시간이 지나고 레이토가 이 농나무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익숙하게 하게 되고 또 농나무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조금씩 이 농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농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엔딩, 결말이 올 때까지 거의 독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특별한 것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로서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 농나무 안에서 뭘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크게 갖게 됩니다. 이 농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책은 농나무의 파수꾼 역할을 맡은 레이토라는 소년의 성장 이야기, 또는 이 치훈에라는 레이토의 이모의 어떤 복잡한 사연 등의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이드로 이제 농나무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얽히고 얽힌 사연들이 조금씩 이제 풀어 헤쳐 나가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향해서 딱 이게 풀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큰 구성의 이야기라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 가지의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또 뭉클함을 느끼게 해주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농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몽환적인 느낌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독자들이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도대체 농나무의 역할이 무엇일까? 농나무가 어떤 걸 해주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농나무를 찾아오는 거고 이 농나무 안에서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들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이제 책 뒤로 갈수록 결말이 등장하면 모든 궁금증이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저는 전자책으로 읽어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종이책으로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 책을 3일, 4일 만에 다 읽게 되다니 뭐 이런 스스로의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읽고 비슷한 부류의 감동을 주는 책을 또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책인 것 같기는 해요.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재미없다고 하시는지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업앤다운이 엄청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잔잔한 그런 그냥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소설이라서 재미없게 읽을 수도 있고 재밌게 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재밌게 읽었고요. 또 뭐 감동 주는 소설 좋아하는 뭐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뭐 무코다 이발소 뭐 이런 종류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빠이.